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어 나머지 부분, 용언 뒷부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가 다시 예전 그 단어 프린트로 바뀌었죠. 나머지 반괄호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 부분은 따로 수업을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 프린트로 본 내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요 기존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EBS 참고해서 각자 채워보시고요. 용언은 그 특별 프린트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어 나머지 수식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3페이지를 우선 보실게요. 반괄호 3번의 수식언,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들을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영어에도 수식하는 말들이 있는데 영어에 수식하는 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형용사, 부사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 외에 다른 부사, 동사, 형용사, 동사, 다른 문장 전체 이런 걸 꾸며준다라는 내용이 떠오르실 텐데 국어도 약간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는 있어요. 영어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듯이 국어에서도 체언을 주로 꾸며주는 수식언이 있는데요. 그 수식언을 우리는 관형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부사가 다른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듯이 국어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수식언이 있는데요. 국어에서도 이름이 같아요.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는 관형사라고 해요. 여기서 체언이란 배운 대로 명사 혹은 대명사 혹은 수사를 말하겠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단어를 우린 관형사라고 합니다. 관형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제한하는 성상 관형사라는 게 있고요.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로 지시 관형사가 있고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표현하는 수관형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있어요. 수관형사. 언제 배웠었냐면 요거 수사랑 구분하면서 공부했었거든요, 여러분. 수관형사는 수사와 항상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EBS의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죠. 관형사의 특징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면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조사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배울 부사의 경우에는 제약이 크긴 하지만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관형사의 경우에는 절대 조사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형사의 예시가 바로 나와 있는데 성상관형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형사들 새, 헌, 옛, 맨처럼 뒤에 나오는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관형사들을 말하고요. 지시관형사는 이, 그, 저, 요, 고, 조 이런저런 그런처럼 뒤에 나오는 체언이 가리키는 바를 이제 혹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수관형사는 한두 세, 서석, 네, 너넉, 대, 다섯, 첫째, 둘째 같이 뭔가 수량이나 순서를 표시하는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온 체언의 수량이나 순서를 표현해줘요. 그래서 관형사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형사랑 엮여 나오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사랑 구분을 한다든지 문장 성분 부분에서 관형어를 이룰 때 관형사 혹은 형용사의 관형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구분하는 것들. 그래서 그때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고 관형사의 개념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밑에 바로 부사를 보겠습니다. 부사는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로 영어에 있는 부사랑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드물게는 체언을 꾸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이기 때문에 자주 나온 예시들을 그냥 기억해 두시는 정도로 하시고 부사는 기본적으로는 용언이나 문장이나 관형사, 다른 부사 등을 꾸민다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주 새 책에서 부사 찾아볼까요? 아주죠, 아주. 네, 여기서 부사 아주는 누구를 꾸며주나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새를 꾸며줍니다. 참고로 이 새는 책을 꾸며주죠. 네, 그래서 아주 새 책 하면
뒤에 나오는 관형사를 꾸며주는 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노래를 매우 잘 부른다에서 부사 찾아볼까요? 매우와 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는 잘을 꾸며주고요. 잘은 부른다를 꾸며주죠. 그래서 매우 잘 부른다 하면 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온 용언을 꾸며주고요. 매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부사를 꾸며줍니다. 요거는 부사가 아닌데 헷갈리실까봐 지울게요. 그 다음 바로 너에서 부사 찾아보면 바로가 부사에 해당하거든요. 이 바로는 뒤에 나오는 너를 꾸며주는데 너는 대명사기 때문에 체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물게 체언을 꾸미기도 하는데 바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사 바로는 체언을 꾸미기도 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대부분은 다른 부사, 관형사, 용언, 문장 등을 꾸민다라고 기본 개념 잡아두세요. 부사의 특징은 문장 내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래서 빨리 밥을 먹어라든 밥을 빨리 먹어라든 문장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의 유형이 지금 성분부사, 문장부사가 나와 있는데 이걸로만 보면 조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여백에다가 부사의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크게 성분부사라는 것하고 문장부사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개념은 성분부사는 특정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를 말하고 대부분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성분을 꾸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문장부사는 특정한 성분을 꾸민다고 보긴 좀 어렵고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분부사는 다시 그 부사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성상부사와 지시부사 그리고 부정부사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문장부사의 경우에도 의미에 따라서 양태부사라는 것과 접속부사라는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꾸미는 대상에 따라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눌 수 있고 그 세분화는 의미에 따라서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그리고 문장부사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분부사 안에 있는 성상부사는 우리가 흔히 부사하며 떠올리는 그 부사들을 말해요. 매우, 가장, 잘처럼 뭔가 어떻게 해당하는 것들 혹은 어떤 정도를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상부사라고 합니다. 지시부사는 뒤에 나오는 용언 등의 어떤 성분의 뒤에 나오는 성분의 어떤 지시성을 가리키는 부사를 말하고요. 이리 저리 그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리 가, 저리 가, 그리 가처럼 보통 지시부사는 처소나 시간을 나타낸다 라고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은 지시부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부정부사는 안과 못이 있습니다. 나 거기 안 가, 나 거기 못 가 할 때 뒤에 나온 용언 가를 꾸며주는 안이나 못이 부정부사에 해당하고요. 참고로 안 가는 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은 의지 부정부사라고 하고요. 못 가의 경우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못은 능력 부정부사라고도 합니다. 양태부사는 문장 전체에 있어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해주는 부사를 양태부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 대학에 합격했어 라는 문장에다가 다행히 나 그 대학에 합격했어 라고 하면 화자가 그 대학에 합격했어 라는 문장을 말할 때의 태도,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다행히 같은 것들이 있고요. 설마, 제발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민다고 보긴 어렵고 문장 전체의 어떤 태도나 상황을 드러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접속부사는 영어의 접속사 같은 애들인데 앞에 있는 문장과 앞으로 나올 문장 사이에 어떤 접속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접속부사로는 그러나, 그리고, 따라서, 왜냐하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종류는 사실 이렇게 더 다양한데 EBS에는 간단히 나와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옆에 마저 그 읽던 것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가 있다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분 부사 안에 성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문장 부사 안에 양태 부사, 접속 부사가 있다는 것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예시 보시면 날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린다. 여기서 부사 찾아보면 뻘뻘이 부사에 해당하겠죠? 이때 뻘뻘은 뒤에 나오는 땀을 흘린다에 흘린다라는 용언의 어떤 모양 혹은 정도를 나타내는 성상부사가 되겠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할 때 설마는 어떤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민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를 말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장부사이면서 문장부사 안에 있는 양태부사에 해당합니다. 부사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왼쪽에 작은 글씨를 보겠습니다. 아까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사의 경우에는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형사, 부사와 조사의 결합 보시면 일반적으로 관형사와 부사는 격조사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사는 관형사와 달리 뒤에 우리 이제 보조사 배울 건데 보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격조사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격조사는 무조건 안 돼요. 관형사든 부사든 안 됩니다. 그런데 보조사의 경우에는 관형사는 여전히 조사 자체가 안 되지만 부사의 경우에는 결합할 수도 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빨리도 간다 할 때 빨리라는 부사 뒤에 도라는 보조사가 붙어 있고요. 차가 빨리는 간다도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라는 부사 뒤에 는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사 부사의 조사 결합까지 살펴봤고요. 네, 괄호 4번 관계연 진짜 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연이란 다른 단어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 단어로서 조사가 곧 관계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계연은 곧 조사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로 분류하죠. 그러나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단어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쓰임에 따라 격조사,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로 나뉩니다. 조사에서 그나마 시험에 좀 나올 만한 것들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좀 구분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는 애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거는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조사 첫 번째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조사를 말해요. 자격을 갖도록 한다라고 해서 격조사라고 하고요. 예전에 앞부분 설명할 때 격조사는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격조사가 붙으면 이 격조사 앞에 있는 체언의 문장 성분을 결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지은이라는 명사 뒤에 가를 붙인다면 지은이 가가 되는 순간 이 지은이가는 문장 성분이 주어로 결정이 되죠. 지은이 를 붙이는 순간 지은이 를이라는 그 지은이 체언 있는 그 부분은 문장 성분이 목적어로 결정이 됩니다. 지은이 이다 라고 하면 서술어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체언의 문장 성분을 결정해주는 좀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조사를 우리는 격조사라고 합니다. 격조사에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혹격조사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 가가 있죠. 지은이 가 이렇게. 만약에 높임의 뜻을 더하면 깨서도 있습니다. 선생님 깨서. 그리고 주격조사 중에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에서도 주격조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대신에 이때 에서는 단체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에서
행사를 추진했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때 행사를 추진한 주체는 동아리가 되죠. 그런데 이 동아리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동아리가 행사를 주최했다 해도 괜찮지만 동아리에서 행사를 주최했다라는 에서라는 주격조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서는 주어이면서 단체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주격조사가 되겠습니다. 목적격조사에는 을이 있죠. 복격조사는 주격조사랑 형태가 같아요. 이가가 있습니다. 서술격조사는 이다가 있죠. 이때 이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다는 명확히 따지면 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관형격조사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엄마가 사진을 꾸며주게 만들려면 뭐 붙이면 될까요, 여러분? 엄마의 사진 이렇게 하면 꾸며주는 말이 되죠. 그래서 관형격 조사는 의가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따로 정리할 거고요. 호격 조사 먼저 정리할게요. 호격 조사는 부르다 할 때 호자거든요. 호칭, 호명할 때 그 호인데 이 조사를 붙이면 부르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은, 아 이렇게 혹은 지수, 야 이렇게 그래서 아나, 야가 있고요. 혹은 높임의 뜻을 가진 신이시여, 신이여 할 때 이여, 이시여 등도 호격조사에 해당합니다. 부사격조사만 정리를 안 해서 부사격조사는 따로 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격조사 종류가 되게 많고 부사격조사 단독으로 문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막 어렵거나 하진 않고 그 보기 같은 걸 읽으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부사격조사 자주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소, 어떤 장소 혹은 장소를 나타내는 처소를 나타내는 에나 에서가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입니다. 난 학교에 가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할 때 에나 에서에 해당해요. 시간을 나타내는 에도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에 해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할 때 에가 여기에 해당해요. 원인을 나타내는 으로 혹은 에도 부사격 조사에 해당합니다. 감기로 학교에 결석했다. 감기에 의해 학교에 결석했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와 동반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에는 와, 과, 보다 같은 것들이 있고요. 동반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에는 역시 와, 과, 하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 동반의 부사격 조사는 이후에 나올 이 조사와 구분을 잘 하셔야 하는데 예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예시를 생각해보면 나는 누구누구와는 다르다. 혹은 나는 누구누구보다 낫다. 나는 누구누구와 닮았다. 등에 쓰이는 그 와를 말해요. 이 누구누구와가 뒤에 나오는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동반을 나타내는 와는 이런 식으로 쓰여요. 누구누구와 함께 갔다. 그럼 여기 나오는 누구누구와 라는 부분이 함께라는 부사를 또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와 동반을 나타내는 이런 와, 과, 보다, 하고 이런 것들은 부사격 조사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기 정리한 것들은 다 부사격 조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와있는 이 조사하고 비교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할 건데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를 우리는 접속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접속조사를 봤더니 와, 과, 하고 이랑이 나와 있어요. 즉 비교 동반의 부사격 조사하고 접속조사하고 모양이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예시를 들어볼게요. 와, 과, 하고 이랑 같은 경우에는 나와 너,
나하고 너, 나랑 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즉 접속조사는 두 개의 체언을 혹은 두 개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앞뒤에 같은 급의 단어가 나오거나 구가 나오는 반면에 비교와 동반의 부사격 조사는 뒤에 이 수식의 대상이 나온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혹은 문장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장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조사 마지막은 보조사인데요. 보조사의 특징, 개념은 체언, 부사, 어미 등에 붙어서 즉 격조사나 접속조사보다 조금 더 활용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부사 같은 경우에는 격조사는 붙을 수 없지만 보조사는 붙을 수 있죠.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예시 보시면 은는 우리가 주격조사로 헷갈리기 쉽지만 보조사인 이유는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이기 때문이라고도 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공부는 잘한다 라고 하면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것은 못한다는 대조의 의미를 더해주고요. 나는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주제로서의 는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는은 어떤 주제를 드러내거나 대조를 나타낼 때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을 나타내는 만, 포함을 나타내는 도는 자주 쓰이는 보조사에 해당하고요. 몇 개만 더 추가로 적어볼게요. 출발을 나타내는 부터, 도착을 나타내는 까지, 혹은 끝이나 극단을 나타내는 마저나 조차, 균일을 나타내는 어디마다 할 때 마다. 그리고 어미 뒤에도 붙는 조사가 있는데 요가 이거에 해당해요. 상대 높임의 요. 예를 들면 제가 공부했어요 할 때 그 요 있죠. 이 요가 사실은 보조사예요, 여러분. 공부했어 라는 어미 뒤에 붙을 수 있는 그런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보조사들까지 정리해봤고요. 조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조사가 어떤 식으로 문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계속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형까지 살펴봤고 마지막 독립어는 보겠습니다. 독립어는 엄청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 단어로서 감탄사가 바로 독립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감탄사의 특징이 와, 방학이다 라고 한다면 와, 쉼표 하고 아예 다른 문장 성분들과 이렇게 딱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혼자서도 문장을 읽을 수 있어요. 와 하고 문장 끝낼 수도 있고요. 네 하고 문장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립어는 다른 말과 떨어져 혼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어에 해당하는 품사는 단 한 가지,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의 개념 보시면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로 앗, 와, 얼씨구, 오호, 야, 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탄사 뒤에는 흔히 쉼표를 찍기도 하고요. 감탄사 자체가 아예 독립된 문장이 되면 흔히 느낌표를 찍기도 합니다. 이 감탄사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쉼표 있으면 감탄사, 느낌표하고 문장 어떤 특정 단어하고 느낌표하고 문장 끝나버리면 이제 감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탄사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우리가 국어에 있는 품사는 다 살펴본 것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장 성분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가지고 1시간 동안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 여기까지고 바로 다음 차시는 EBS 문제풀이를 먼저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품사 부분 문제를 푸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단어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